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한진수.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던 나는 소설가를 꿈꾸었고 틈만 나면 습작을 했었는데 20살 무렵 처음으로 응모한 작품으로 신인상을 거머쥐면서 일찌감치 소설가로 데뷔하게 됐다. 26이 된 지금도 1년에 한 작품씩 꾸준하게 소설을 발표하고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번역본이 나오면서 지명도가 높아지고 있다. 바쁜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사람은 아내 김은아. 아내는 편집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내 소설의 편집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가까워졌고 25에 결혼했다. 결혼 후에는 독신 시절 내가 구입한 고층 맨션의 최고층에서 둘이서 살고 있다. 낯가리고 센스가 부족한 나와는 달리 아내는 능력 있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중요한 존재이다. 아내는 이런 나의 단점에 대해 불평불만 없이 항상 웃는 얼굴로 나를 이해해준다. 아내를 생각하면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고 평생 동안 아내와 함께 있는 게 나의 꿈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장모님. 장모는 결혼 승낙을 받으러 찾아왔을 때부터 대놓고 넌 어디서 이런 촌딱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겠대? 넌 얼마든지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라면서 면전에 대고 무안을 줬대. 아내는 할 말 끝? 라고 할 뿐 장모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대. 그도 그럴 것이 아내는 어려서부터 장모님과 가치관 차이로 줄곧 대립했던 경험이 있었고 사회인이 된 뒤로는 왕래를 끊다시피 해왔었대. 장모는 거만한 성격에 남을 쉽게 깔보는 성격이라 나를 사윗감으로 반대했을 때도 아내는 또 시작이네 그런 반응을 보이며 무시했었대. 장인은 못 말리는 장모 성격에 치여 사는 분위기. 나오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은하 엄마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 없네. 두 사람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라며 나한테 조용히 당부하셨대. 아내 말로는 장모는 돈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게 강한 편이라 내가 인기 작가라는 걸 알면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할 거라고 했대. 그런 이유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장모에게는 철저히 함구하기로 했대. 결혼 후에는 최대한 장모와 대면하는 걸 피하기로 결심했었지만 장모는 쉴 새 없이 나한테 연락을 해왔고 지금 나 좀 데리러 와. 쇼핑 갈 거니까 앞장서 라면서 나를 하인처럼 부려먹으려고 들었대. 중간에서 아내가 열심히 차단해줬지만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집에도 못 가고 비를 쫄딱 맞고 있다면서 연락이 왔길래 걱정이 돼서 그날은 마중을 가기로 했대. 아내는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그날도 거절할 기세였지만 비가 많이 오잖아. 내가 모시러 갈게 라고 자진해서 말했대.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좋은 소리도 못 들을 텐데 라고 말리는 아내에게 괜찮아. 나 죽었소 하면 되지. 아내를 안심시킨 후 장모를 모시러 쇼핑몰로 향했대. 장모는 마중 나온 나를 보자마자 난 내 딸한테 마중 나오라고 한 거거든? 누가 반가워한다고 함량미달인 자네가 나온 건가? 라고 화부터 냈대. 그러더니 계속해서 옳거니 편집장인 내 딸이 워낙 바빠서 자네를 대신 보냈구먼. 백수라 시간이야 많겠지. 내가 들으면 기분 나쁜 말들을 주옥같이 골라내어 쏟아부은 후 장모는 짐이 많으니까 차를 쇼핑몰 입구에 대라고 명령했대. 입구 쪽으로 차를 몰고 가자 장모는 올라타면서 뭔 돈으로 이런 고급 차를 타나? 내 딸 등골 빠지게 번 돈으로 자네가 호강하는 겐가? 낯짝도 두껍지 라며 속뒤집기 2탄 시작. 처갓댁까지 모셔다 드리자 장모는 잠깐 여기서 기다려 라고 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대. 다시 차로 돌아온 장모가 나한테 종이 한 장을 내밀었고 뭔가 하고 봤더니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대. 너무 놀라서 멘붕이 왔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네가 사는 집으로 이사했다고 듣긴 했는데 자네 같은 백수집이야 뻔하지. 다 쓰러져가는 반지하에서 사는 거 맞지? 얼마나 한심한 데서 살면 집에 오란 소리가 없겠나? 난 내 딸 초라하게 사는 걸 못 봐. 이혼해! 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대. 이혼 서류에는 장모가 직접 기입한 나와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대.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그걸 보여주자 대박 화를 냈대. 정상이 아니야.
됐어. 엄마랑 인연 끊으면 그뿐이야. 라고 화를 내면서 핸드폰을 손에 들었대. 그러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아니지. 손절은 정해진 수순이지만 그 전에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 라고 하더니 작전을 짜기 시작했대. 고심 끝에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장모를 우리 집에 초대하기로 했대. 아내는 곧바로 처갓집에 연락해서 날짜를 알렸고 두 분은 흔쾌히 승낙하셨대. 하지만 우리 부부는 그날 장모에게 절연을 선언할 계획이었대. 그리고 드디어 작전 당일날이 됐대. 약속한 점심시간 무렵이 되자 장모한테서 전화가 왔고 아내가 전화를 받았대. 네가 말한 곳으로 오긴 왔는데 이 동네엔 반지하가 눈 씻고 봐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는 장모. 내가 언제 반지하에 산다고 한 적 있어? 아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션 입구로 내려갔대. 고급 맨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아내를 보고 장모는 설마 니들이 사는 데가 여기니? 라면서 큰 소리로 흥분했대. 말은 없어도 장인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대. 아내가 맞아. 같이 올라가요. 두 분을 우리가 사는 최고층으로 안내했대. 장모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내가 현관으로 마중 나오자 장모는 자네 백수 아니었나? 무슨 돈으로 이런 고급 맨션에서 살아? 라면서 더욱더 나를 의심했대. 저는 백수였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제야 장모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대. 나 대신 아내가 진수씨 베스트셀러 작가야. 연봉은 한 8억 정도. 라고 말했대. 그 말을 들은 장모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 까무러쳤고 8억? 비명을 질렀대. 그러더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왜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숨겼어? 말 나온 김에 우리도 이런 데서 좀 살아보자. 집 좀 사다오. 라고 주저하는 빚도 없이 집을 사내라고 했대. 그때였대. 지금까지 조용하던 장인어른이 그만해.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지. 라고 한심하다는 듯 타박을 줬대. 장인의 말에 발끈한 장모가 벼룩 좋아하네. 당신이나 주제 파악해. 사위는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장인이 돼서 개딱지만한 집에서 사는 건 안 창피하고? 당신도 연봉 8억 가져오기 전엔 용돈 국물도 없어. 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대. 그러자 이번에는 장인이 지금까지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한 듯 버럭 고함을 쳤대. 그만하란 말 안 들려? 백수 취급하던 사위가 부자라니까 덕 좀 보려고 달려드는 거야? 장피한 줄 알아? 뭐 내 용돈이 없어? 그럼 나도 한마디 하지. 당신 내 집에서 나가. 영원히 들어올 생각도 말고. 이혼이야 이혼. 평소에 조용한 장인이 진짜로 화를 내자 급 주눅이 든 장모는 벌벌 떨었대. 장모는 친정 좀 해요. 화가 나도 무슨 그런 말을 애들 앞에서. 라면서 고분고분하게 굴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대. 장인은 한 입으로 두말하게 하지마. 이혼을. 라고 하더니 장모를 내보내려고 하셨대. 장모는 울면서 여보, 아까 얘기는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화 풀어요. 라고 싹싹 비는 장모를 매몰차게 내보내고 문을 잠근 후 장인은 진수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정말 미안하다. 라고 사과하셨대. 며칠 후 장모가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왔고 네 아빠가 정말 이혼하잔다. 내가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니네 집에 가도 되지? 라고 물었지만 아내는 우리는 이미 엄마랑 손절하기로 마음먹은 지 오래야. 앞으로 전화하지 마. 라고 선언하고 먼저 전화를 끊었대. 기댈 곳이 없어진 장모는 장인을 찾아가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전혀 소용없었고 결국 길거리를 방황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대. 항상 자신을 무시하는 장모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불만이 많았던 장인은 나한테 하는 걸 보고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한다. 그 후 장모는 가까스로 시골에 사는 친척을 찾아가 방 한 칸을 얻어 살게 됐다고 하는데 돈 한 푼 못 버는 신세라 들에서 자라는 풀을 뜯어먹으면서 연명하고 있다고 한다. 돈을 쓸 줄만 알았던 장모는 장인과 결혼 후에도 저금 한 푼 한 적이 없었고 재산 분여를 신청했지만 단돈 10원도 받지 못했다. 장인은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저금을 갖고 있었고 노후 자금 정도는 갖고 있다며 우리더러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대. 장인 장모가 이혼한 후에야 가능해진 가족 단란. 우리는 장인어른을 자주 집으로 모셔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최근 아내가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게 됐고 장인어른도 크게 기뻐하시면서 손주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장모와 손절한 후 아내는 후련해하고 있다. 앞으로 장모한테서 어떤 연락이 온다고 해도 절대 엮이지 않기로 다짐한 상태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장인어른을 모시고 가족 여행을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목표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가족의 단란한 분위기를 앞으로도 이어나가고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